직장에 있을 때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중심이었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족들 사이에서 일정한 권위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고 외려 고생 많으셨다며 식탁에 반찬이 하나 더 올라오곤 했다. 하지만 은퇴라는 현실은 그 모든 흐름을 바꿔놓는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 마치 무대에서 퇴장한 조연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상실감은 바로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은 은퇴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다.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웃던 아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고 말끝마다 한숨을 섞고 마치 나의 말이 귀찮기라도 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묻는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버려진 것일까?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68세 최종배 씨의 이야기다. 건설사 현장에서 40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한 그는 늘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 여겨졌다. 회사에서도 뚝심 있고 책임감 강한 기술자로 인정받았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며 생계를 책임졌다. 하지만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들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 얘기 벌써 5번 들었어요.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들은 그의 말을 귀찮아했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최 씨는 말한다. 내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어. 예전엔 퇴근하면 아들이 달려와 안겼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워. 두 번째 사례는 전직 은행원으로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서울 양천구의 박정자 씨 이야기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왔고 그 딸이 결혼하면서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다. 박 씨는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 딸 내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점점 통화는 짧아지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어느 날 찾아간 딸의 집에서 사위의 싸늘한 눈빛을 느낀 순간 박 씨는 자신이 불청객이 되었음을 알았다. 엄마가 우리 삶에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라는 딸의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에는 딸과 함께 요리하고 수다를 떨던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화를 걸기 전에도 수십 번 망설이게 된다. 박 씨는 말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지난 대화를 곱씹어 봤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내가 필요 없어진 존재가 됐다는 거였죠. 세 번째 사례는 충남 천안에서 개인 택시를 하다 은퇴한 71세 장기태 씨의 경험이다. 평생 아내와 단둘이 아들을 키워내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그는 은퇴 후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갈등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아들은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통제하려 든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사사건건 생활 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다. 아버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라는 말은 장 씨를 과거에 갇힌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존경이나 애정 대신 짜증과 피로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장 씨는 결국 혼자 원룸을 얻어 나왔다. 그는 말한다. 함께 살면 안 싸울 줄 알았지. 근데 오히려 멀어졌어요. 혈연이라도 생활 습관이 다르면 남보다 못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단지 특정 가정의 불화나 세대 차이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보편적이고 반복되는 이야기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사회적 역할과 존재감을 잇는 사건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위상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예전엔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잔소리하는 노인, 눈치 보는 식구로 변해버린다.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은퇴자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능함과 생산성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화에서 제외되거나 결정권이 사라지는 현실은 많은 중장년을 침묵하게 만든다. 결국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정말로 부모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와 가족이 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이 든 부모가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길렀는지를 한 번이라도 듣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가능하다. 단, 그것은 단방향의 희생이나 조용한 순응이 아닌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부모는 자식이 자라면서 달라진 삶의 속도와 방식을 이해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가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채워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서로를 외면한 채 거리감만 키운다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도 껍데기만 남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버려졌다는 상처가 아닌 다시 연결된다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준비다. 은퇴 후 가족과의 거리감이 깊어지고 버려졌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은퇴자에게 부여했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다. 직장에서는 업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그 역할이 모호해진다.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순간부터 가족 내에서의 발언권이나 존재감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식의 변화나 거리감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느끼는 상실과 고립은 무겁고 현실적이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나의 하루에 관심 갖지 않으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은퇴자에게는 감정적 고문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은퇴자의 존재는 왜 이렇게까지 쉽게 투명해지는가? 그 이유는 가정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공간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과거의 위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껏 이어져 왔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 위에 서 있으려는 부모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자식의 긴장감은 갈등의 핵심이 된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은퇴를 맞은 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차가운 단절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부모의 헌신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지금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간극은 양측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부모는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담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역할 재구성이다. 부모는 더 이상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정서적 안정과 경험의 전달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은퇴 후 가족 내에서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예전처럼 훈계나 잔소리로 대화에 접근하기보다는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린다. 또한 부모 자신도 더 이상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존재로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전환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삶의 무게 중심이 생계에서 정서로 이동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족 안에서의 존재감은 더 이상 돈이나 권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공감으로 쌓이는 시대다. 또한 은퇴 후 외로움이나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자립도 필요하다. 은퇴 전까지는 회사와 가정이라는 두 축이 일상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줄 제3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취미나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노력일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은퇴 후 자식의 집에 얹혀 살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마치 인생의 끝에 도달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자식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도 달라졌다. 자식은 부모를 예전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독립적인 인간관계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기대나 희생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관계 유지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권위 앞에 자식이 맞췄다면 이제는 상호 존중의 구조로 가는 것이 건강한 가족관계의 방향이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식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지와 사랑이 된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가족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은 결코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역할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생기는 정체성 혼란이며 가족 내 소통 방식의 조율 실패다. 우리는 이 과정을 실패로 보지 말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의 위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은퇴 후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은퇴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중요한 것은 상실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나를 위한 새로운 정의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 두 가지를 통해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닌 연결로, 침묵이 아닌 대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결국 인간다운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묻는다. 나는 지금 가족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는 자만이 진정한 은퇴 이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